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와 외교적 해결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웃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Just as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we are likewise committed to the defense of our treaty allies and our security commitments to the ROK, to Japan. Those are ironclad.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의 이딴 도발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y are under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the defensive exercises that we're conducting with our partners, the ROK and Japan, are intended to pose a threat to the DPRK, they're mistaken. We are exercising only because the DPRK has engaged in provocations and has put us in a position to ensure that we're capable of making good on the ironclad defensive security commitments that we have to our treaty allies, the ROK and Japan.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포기시설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발을 지속하는데 외교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거듭된 경고로 답했습니다. Partners and allies are taking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the costs are going to continue to increase until and unless it changes its approach. We want to see the DPRK change its approach in the direction of dialogue and diplomacy.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KN-28은 안보 위협을 더욱 높이고 있지만 미국의 억지력도 향상시키고 있다고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9일 상원 군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계속된 불량 행위자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ICBM 발사와 KN-28로 불리는 신형 ICBM은 안보 도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전에 미국과 한국은 통합 억지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전략 폭격기와 전략 핵 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3대 핵전력의 모든 분야와 핵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맹국 네트워크가 통합 억제력의 핵심 구성 요소이고 확장 억제 공약으로 뒷받침된다며 이에 대한 신뢰는 동맹국을 위한 철통 같은 공약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도 핵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암호화폐 탈취를 정권 지탱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윌리엄 번스 미국 CIA 중앙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14세계 위협 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윌리엄 범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보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번스 국장은 북한은 정권 지탱과 수익 창출을 위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미국 정보당국 전반에서 다루는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ignificant priority for us right now, and I know it's shared across the intelligence community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look at just what you described as a way of sustaining itself, of acquiring revenue as well.
번스 국장은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도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가의 사이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area of work that we have been engaged with Japa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s incredibly important, as you say, just to help all of us be better at cybersecurity, but then also to be able to work against, for example, North Korea, others that are engaging in activities that are attacking our systems. 이날 청문회에선 2008년 제정된 외국정보감시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702조의 의회 재승인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전자통신 서비스로 표적 감시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헤인스 국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들의 위협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의회의 재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8일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탈취를 수행하고 재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이버 작전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첨단 사회공학 기법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맞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제3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국무부는 9일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을 대표로 한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 해외 주재 IT 종사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미한 양측이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그룹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하는 데 진전을 냈다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전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9일 개최한 미한동맹 70주년 대담 행사에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우리의 동맹은 오늘날 더욱 강력하고 더욱 포괄적이며 더욱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욱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한동맹은 안보동맹에서 국제적 경제 협력 관계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계속 부상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탱하는 더욱 필수적인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과거 미한 관계는 한반도 문제와 일부 영내 현안을 주로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은 세계적인 현안을 다루고 있다며 이 같은 진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토마스 허버드, 알렉산더 버시바우, 캐서린 스티븐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들도 참여해 미한동맹 70년과 발전하는 양국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 신념의 자유 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9일 발표한 2023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최하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국 210개 나라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1점을 받은 시리아, 남수단을 비롯해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뿐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0점을 기록했고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3점을 받는 데 그쳐 자유가 크게 탄압받고 있으며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정부 당국이 정기적으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 당국에 체포돼 8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목사의 아내 김희순 씨가 김 목사의 생사 확인과 건강 유지를 바라는 첫 공개 편지를 VOA에 전했습니다. 김희순 씨는 8일 VOA에 전달한 서한에서 올해 칠순이 되는 남편의 건강이 어떤지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되면 좋겠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무사히 석방돼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으니 외롭더라도 힘을 내라고 김 목사에게 당부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북한과 접경 도시인 중국의 단둥에서 쉼터 등을 운영하며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을 돌보고 북한의 의약품과 농기계 지원을 하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으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입니다. 북한에는 현재 김국기 목사를 비롯해 선교사로 활동하던 김정욱, 최춘길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펼치던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 등 6명이 장기간 억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